제목 미 집값 3년 만에 첫 하락, 2011년 이후 최대폭.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모기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는 24일 지난달 미국의 주택가격이 6월보다 0.77%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첫 월간 집값 하락으로 0.77%의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여 년 만에 가장 크다고 CNBC 방송이 전했다. 7월 기록으로는 지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최근 31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10년을 제외하면 올해만큼 7월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샌호제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덴버 등 주로 서부 도시들의 집값이 지난달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도 7월 기존 주택 중위가격이 40만 3,800달러로 역대 최고가였던 6월보다 $10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너무 높아진 집값과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수요를 식힌 것이 집값 하락 전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연초 3% 정도에 불과하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6월 6%를 돌파했고 지금도 5.7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나이트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계약금 20%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30년 고정 모기지로 대출받는다는 전제하에 중위가계소득의 32.7%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13%포인트 급증한 수준이라고 블랙나이트는 전했다. 지난 25년간 평균치는 23.5%다. 앤디 월든 블랙나이트 부사장은 7월 데이터는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주택시장이 중립적인 계절로 넘어가고 있어 앞으로 추가 가격 조정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상 미국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 여름에 이사를 많이 하고 8월 이후로는 이사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암호화폐 투자로 모든 것 잃을 수 있다. 독일 금융규제기관인 연방금융감독청이 현재 독일에는 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규제는 없다. 암호화폐 투자로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피는 이와 관련해 예금을 보증하는 안전장치나 투자자 손실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암호화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 플랫폼 또는 월렛 서비스 공급자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직후 혼란 빚어질까? 리플레이 공격 발생할 수도.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가 9월 10에서 20일, 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머지 업그레이드 직후 혼란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노범 인사이트 CEO 토비 루이스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분리됐을 당시 네트워크는 몇 주 동안 리플레이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토큰을 훔치기 위해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되돌렸다. 이때 당시 윈비 거래소는 4만 개 ETC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업체 트레이로 부비트 이사 자셀린 파이스트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령 청산에 직면한 사용자는 제 시간에 증거금을 보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컨센시스 리드 프로덕트 매니저 벤 레징턴은 리플레이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토큰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의 경우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이더리움 기반 토큰 입출금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여타 거래소, 디파이 앱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더리움 메인넷의 12차 섀도우 포크 일정이 깃허브에 공개됐다.
TTD는 한국 시간 8월 31일 20일치로 예상된다. TTD 도달 후 섀도우 포크가 진행된다. 섀도우 포크는 기존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서 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포크를 의미한다. 앞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섀도우 포크를 진행해왔다. 제목. 테더사 법 집행기관 지시 없으면 토네이도 캐시 계좌 동결 안 한다. 혀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토네이도 캐시 관련 계좌를 동결하지 않고 있다. 25일 테더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전까지 토네이도 캐시 관련 계좌를 동결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테더 측은 정부기관 등의 확실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동결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과 관련해 미국 의원이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공지받은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테더가 토네이도 캐시 관련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탈중앙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왑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DRM랩스와 협력해 차단된 주소 대부분은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돼 있다면서 최근 4개월 동안 253개의 월렛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더블록은 특히 기존에는 관련 주소를 모두 차단했으나 현재는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거나 해킹 또는 도난 자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주소들만 차단했다. 해당 주소들은 유니스왑 개발자 조던 프랑크푸르트가 깃허브에 올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는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 제재 관련 반대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전달했다. 그의 트위터에 따르면 서한에는 탈중앙화 기술의 성장은 분명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중립적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는 정상적인 것이다. 아펙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블록웍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가 지난주 발표한 블록체인 보안과 자금 세탁 대책 보고서를 통해 해커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대신할 플랫폼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해커들이 비트코인 텀블링 서비스 친믹서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아펙 제재 플랫폼이 아니다. 제목. APM 코인, NFT 전자상품권 서비스 출시. 암호화폐와 실물 경제의 벽 허물다. 국내 최대 규모 의류 B2B 쇼핑몰 APM 그룹의 이관계사이자 블록체인 기반 고객 리워드 플랫폼 APM 코인 프로젝트의 국내 운영사 APM SNS가 8월 23일 런칭한 APM 전자상품권이 서비스 시작 둘째 날 20분 만에 1억 원어치 판매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APM 럭스 1층 정문에 위치한 APM 전자상품권 판매 데스크 앞에서 판매 시작 시간인 8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인원들로 붐볐다. 이와 함께 APM SNS는 실물 자산 NFT화 업체인 파모그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APM 전자상품권을 랩핑한 APM NFT 전자상품권 서비스도 출시했으며 APM NFT 전자상품권은 개별 AML 절차를 마친 VIP 화이트리스트 대상자가 앱 내 혹은 OTC 창구를 통하여 APM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즉, APM SNS의 전자상품권은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적용한 APM 전자상품권과 APM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적용한 APM NFT 전자상품권 두 가지 전자상품권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전 지정된 VIP 고객들은 멤버스 오프라인 판매 데스크나 앱 내 공식 고객센터를 통하여 AML 및 구매 한도 확인 후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매한 APM NFT 전자상품권은 앱 내 파모테크 페이지에서 얼랩핑 과정을 통해 APM 전자상품권으로 변환하여 세계 APM 쇼핑몰의 의류 브랜드나 카페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바로 사용 가능하다. APM SNS 석광일 CEO는 암호화폐를 상품권과 결합하여 전자상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동종업계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고객 경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APM 전자상품권과 APM NFT 전자상품권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APM SNS는 APM 코인의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목 해외 송금 암호화폐의 미래 리플 vs 스텔라 트렌드. 출처 리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결론이 난다면 다른 암호화폐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높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리플과 같은 해외 송금 암호화폐 스텔라에 특히 주목한다. 리플과 스텔라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스텔라. 언급량 추이는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일주일간 리플은 1855회, 스텔라는 5395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리플의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8월 22일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리플과 세크의 완만한 합의를 예측했다. 관련 기사 전 OCC 청장 대행 리플 세크 소송 합의 전망 미 투자자 XRP 계속 거래하게 될 것.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스텔라.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리플의 이미지는 긍정 40%, 부정 38%, 중립 22%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무료, 만족, 가고 싶다, 1위, 빠르다, 서비스 받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느리다, 힘들다, 욕먹다, 이의제기, 매수하다, 화내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 단 하나이다. 스텔라의 이미지는 긍정 72%, 부정 23%, 중립 4%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사랑하다, 좋다, 행복, 기대되다, 즐기다, 진심, 만족, 무료, 다행이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현타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리플, 스텔라 관련 주요 이슈. 리플 측 변호사 존 디트니 폭스 비즈니스 기고 글을 통해 게리 겐슬러 세크 의장을 비판했다. 디튼 변호사는 민주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새로 등장하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가치가 붕괴할 때 10여 년간 투자가 이어질 암호화폐의 전망을 망쳤다. 겐슬러 의장은 디지털 자산이 불법 활동 자금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자금 세탁은 현금으로 다시 전환한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리플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11월 16일과 17일 런던에서 진행될 리플 스웰 글로벌 2022 컨퍼런스 등록을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리플 스웰 글로벌 2022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결제, 금융 서비스 및 경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레지스트레이션 포 리플 쉘 글로벌 2022 이전 아우 오픈 리퀘스트 유어 인비테이션 투데이 투런버스 넥스트 포터 퓨처 오브 크립토 블록체인 앤드 페이먼츠 링크. 해외 온라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트랭글로와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해외 송금 결제 산업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국가이자 아랍 부유국 제2의 경제 국가, 해외 송금 건수 2위에 포함된다. 트랭글로는 이번 협력에 앞선 지난 3월 리플의 실시간 유동성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당시 서비스 지원 첫 100일간 총 거래 건수는 25만 건, 거래 금액은 4,800만 달러로 추산됐다. 매체는 다른 기사를 통해 미국 식료품 매장에서 코인스타의 키오스크를 통해 스텔라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다고 보도했다. 코인스타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미의 협력을 바탕으로 4년간의 암호화폐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매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코인미 계좌를 개설하거나 코인스타 기기로 암호화폐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다. 리플, 스텔라, 오늘의 시세는 8월 25일 오후 1시 38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세는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3465달러이며 스텔라의 시세는 1.06% 상승한 0.2097달러이다. 제목 코스피, 코스닥, 뉴욕발 훈풍의 오름세, 원달러 환율 하락. 코스피가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 25일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4.15포인트 오른 2461.60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 오른 2459.79에 개장한 뒤 2460선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729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609억 원, 175억 원 순매도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341.5원에 개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치솟는 물가와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잭슨홀 회의를 앞둔 경계감에도 최근 며칠간 하락에 따른 낙폭 과대 인식의 3대 지수가 일제히 나흘 만에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타적 발언은 이어졌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준이 계속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한때 3.12%까지 높아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했다며 다만 잭슨홀 회의 경계 심리, 유가와 미국채 금리 상승 등이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후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 불안이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시장 방향성은 잭슨홀 회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14포인트 오른 798.2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04포인트 오른 795.18에 개장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190억 원 순매수 중이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5억 원, 1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극단적 공포 치소. 코인마켓캡 커뮤니티 9월 말 BTC 28,985달러 전망.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최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여전히 2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 시간 25일 오전 9시 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61% 내린 21,396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1,195.01달러, 최고 21,783.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98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9.7%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8.36%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사 모함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시장 연구원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들면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5를 기록하며 전날의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코인마켓캡 커뮤니티가 9월 30일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에 비해 약 35.60% 상승한 28,984.5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가격 예측에 참여한 커뮤니티 구성원은 약 21,623명이다. 제목 리플 WF 공식 파트너로 선정. XRP 0.34달러대 횡보 지속. 출처 WEF 코인 리더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이 세계경제포럼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WEF는 웹사이트를 통해 리플을 인터넷이 정보를 위한 것과 같이 가치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플이 재무 효율성, 형평성, 포용성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 및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플은 WEF 공식 파트너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5일 오전 8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4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396달러, 최고 0.352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172억 달러로 191억 달러 수준인 바이낸스 USD와 약 155억 달러인 카르다노의 에이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XRP는 반등을 위한 힘을 축적해가며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다. 또 매도량이 감소하며 굼이 약해지고 있다. 황소의 0.34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승세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빅썸 메타 NFT 런치패드 플랫폼 정식 오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빅썸의 차회사 빅썸메타가 네모 마켓 열파를 25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네모 마켓 열파는 빅썸메타의 첫 번째 공식 서비스다. NFT 발행부터 일종의 구매 권한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 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올인원, 민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NFT 런치패드 플랫폼에서는 NFT를 발행하려는 제작자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WL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네모 마켓 열파는 해당 시스템을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며 NFT 발행과 WL 관리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NFT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 희망자도 편리한 런치패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매 고객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이동할 필요 없이 네모 마켓 열파에서 자신이 원하는 NFT 래플 이벤트에 참여하고 당첨 시 NFT 민팅까지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빅썸메타는 이번에 공개한 네모 마켓 열파를 통해 자체 IP 기반 NFT인 네모 제네시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NFT 산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기업, 대형 NFT 프로젝트와 관련 업무 협약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에 공개된 네모 마켓 열파는 LG CNS의 블록체인 사업단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기술 전문 조직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빌드 센터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론치 센터가 참여했다. 제목 약세장 바닥이냐 이제 시작이냐. 기로에 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오는 25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최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 시간 25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06% 내린 2만 1504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만 1195.01달러, 최고 2만 1783.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114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9.8%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7.91% 떨어졌다. 이날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0.1BTC 이상 보유 주소 수가 377만 8,878개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 60만 1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펜토시는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동안 3번 2만 달러 부근의 지지를 얻었다. 기술 분석에서 지지 영역을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것은 특정 가격 영역의 수요가 고갈됨에 따라 브레이크다운이 눈앞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5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유튜버이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미국의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내며 약세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미국 외환 트레이딩 업체 완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 오든모야는 최근 다수의 약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암호화폐 약세장이 곧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의 약세장 심화와 다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다. 물론 암호화폐가 향후 수개월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커질수록
모멘텀이 쌓일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를 보다 높은 곳에 데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도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달러 유동성을 확대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뉴욕 연은이 보유한 역환매 조건부 채권, 미 채무부의 일반 계정도 달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나머지 두 가지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면 비트코인이 이를 흡수해 가격이 상승한다. 최근에는 달러 유동성이 소폭 축소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당국이 이처럼 금리는 인상하되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점쳤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64포인트 오른 32,969.2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04포인트 상승한 4,140.77을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0.23포인트 상승한 12,431.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픽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에도 주가는 최근 며칠간 하락한 데 따른 낙폭 과대로 반등했다. 3대 지수는 모두 나흘 만에 상승했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우순. 8월 25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리플로 나타났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에이다, 에이프코인이 각각 2에서 5위를 차지했다. 6위, 10위에는 테더, 솔라나, 시바이누, 디지바이트, 바이낸스 코인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1유로 가치 20년 만에 1달러 아래로. 유럽 경기 침체 우려 고조. 1유로의 가치가 20년 만에 1달러 아래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장중 0.9913달러까지 하락하면서 계속 1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순 기록했던 20년 만에 최저치를 지난 22일 경신한 이후 유로화 가치는 다시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23일과 24일 모두 기준환율을 1달러 아래로 제시했다. 지난 22일에만 해도 22가 제시한 기준환율은 1.0001달러였다. 유로화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해 들어 지난 7월 14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의 유로화는 일시적으로 1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했었지만 지금은 1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상황이다. 유로화가 전면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처음 유로와 달러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가 장기적으로 깨진 것이다. 1999년 출범한 유로화는 전환기간을 거쳐 2002년 7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이후 2002년 말께부터 유로화는 1달러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위르겐 몰라로보마켓 투자 전략가는 한델스블라티의 에너지 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속의 유로화는 상당 기간 1달러 아래에서 머물 것이라며 유로화 가치는 더욱 뚜렷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독일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유로존의 8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2로 전달보다 대폭 떨어졌다. 독일의 8월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PMI는 47.6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PMI는 매달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에게 현재 기업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집계하는 경기 지표다.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필 스미스 SP 경제분석가는 새로운
데이터는 3분기 중반 독일 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급망 차질로 산업 부문이 전반적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까지 가라앉으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티에 프레프케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임금 압박, 원자재난, 공급망 차질로 기업들의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은행도 5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에 독일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 핵가스관을 아예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한 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지난 19일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의 유지보수를 위해 이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원유재고 감소 속 1% 상승. 국제 유가는 원유재고가 또다시 줄어든 가운데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을 주시하며 상승했다.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15달러 오른 배럴당 94.8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이틀간 오름세를 보였으며 해당 기간 4.66달러 상승했다. 이날 종가는 지난 7월 29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도 휘발유 재고는 거의 변화가 없어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고 감소는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28만 2천 배럴 감소한 서기 1167만 2천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0만 배럴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이다. 휘발유 재고는 2만 7천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는 66만 2천 배럴 줄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1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8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 잭슨홀 회의 이벤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시장의 관망 분위기는 짙어졌다. 지난 15일 이란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핵합의 관련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서방에 전달했다. 이날 미국이 이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이란에 전달하고 미국 측이 이란의 일부 양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타결의 기대가 높아졌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유가 제안한 핵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미국의 서면 의견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답변을 검토 중이며 이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이유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수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협상안에서 일부 양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산유국 회의에서 감산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필린 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케도치의 알제리 측도 유가 변동성이 과도한 경제적 우려를 시사하고 있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오펙 산유국들과 함께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사우디에 이어 알제리 등 산유국들이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이란산 원유의 수출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유가는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제목 미 내달도 자이언트 스텝 반나. CM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확률 60.5%. 8월 2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9.5%로 전날의 47.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0.5%로 전날의 53.0%보다 크게 높아졌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크미 페드와 취코일 리더스